야, 너 이거 들었어? 지금 국회 청문회장에서 벌어진 장면 하나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뒤집혔거든요. 핵심만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로 꼽힌 박상영 검사가 등장하자마자 시작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죠. 바로 증인 선사를 거부해버린 겁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요. 국회에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겠다는 최소한의 약속이 바로 그 선서거든요. 그걸 거부했다는 건 스스로 책임을 피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그동안 언론 인터뷰, 국회 발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놓고 왜 동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느냐 이거였죠. 맞는 말입니다.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만 입을 닫는 모습, 국민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죠. 위원장도 단호하게 대응해서요. 사유를 제출하라는 건 법적으로 당연한 절차인데요. 이것마저 제대로 제출하려 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서 상황이 더 악화된 겁니다. 결국 위증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강한 의심까지 나왔죠. 이건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그렇게 보이게 만든 겁니다. 결국 위원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증인은 퇴장하고 대기하라는 조치였는데요. 국정조사 핵심 인물이 자리에서 빠지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자기부재 금지 원칙을 들고 나왔습니다. 물론 그 원칙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개인 방어보다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본인이 했던 발언들이 이미 공개된 상황에서 선서만 거부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거든요. 결국 이 장면이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책임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국민 앞에서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질문이죠. 그리고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그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 모습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국정조사의 핵심은 억울한 수사, 왜곡된 과정을 바로잡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 중심 인물이 스스로 입을 닫아버린 상황, 오히려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국민들이 더 의심하게 만든 셈입니다. 지금 이 장면 하나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지, 누가 끝까지 밝히려 하는지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내용이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박상용 증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 예, 거부합니다. 박상용 증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증인 선서 거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증인 선서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 거부 사유서를 갖고 왔습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가서 사유서를 받아오세요. 위원장님, 다른 위원들께서도 들을 수 있게 제가 구두로 사유를 소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건 받아오세요.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 선서 거부서를 쉽게만 소명서를 내세요. 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위원님들, 국정조사 위원회가 합의제 기관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만에게만 소명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그걸 박상용 증인 조용히 하세요. 박상용 증인 소명은 제가 선택하는 방식인데요. 박상용 증인은 언론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법사위와 청문회를 통해 박상용 증인이 했던 발언들은 속기록으로 영상으로 온 세상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틀렸다는 것들이 온 세상에 증명이 되었어요. 박상용 증인은 검사예요. 그렇죠? 검사인데 그 내용들이 온 세상에 나왔어요. 그러면 박상용 증인이 오늘과 같은 날, 지난번도 똑같았고 증인 선서를 하세요. 그리고 위증하지 말고 진실을 이야기하세요. 그런 의미로 증인 선서를 하세요. 그러면
자신의 이야기가 또 세상에 전달되지 않겠습니까? 박상용 검사에 의해 어떻게 수사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했는지, 잘못이 있었는지 오늘 그것을 국정조사하는 자리예요. 박상용 증인은 법사위에서 저와 여러 번 만났어요. 여러 번 만났고 내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답변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박상용 증인에게 그 소명서를 지금 제출하세요. 제출하세요. 제출하시고 무엇이 합의제 기관이죠? 자, 소명서 내지 않을 거면 내지 않겠다는 거죠. 자, 잠깐 조용히 해주세요. 소명서 안 내겠다는 거죠? 소명서 안 내겠다는 거죠? 소명서 안 내고 증인선서 거부하겠다는 거죠? 지금 소명서 안 내고 증인선서 거부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지난번처럼 소명서도 내지 않고 증인선서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와 관련해서 제 입장은 나가서 대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증인은 나가서 대기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간사끼리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 그러면 지금 회의 진행을 위해서 증인이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중요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건 위증을 결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명서를 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내가 저 증인을 나가게 하려면 방망이를 두들겨 합니까? 네. 그러면 국회 행정실과 국회 경호에서는 우리 박상용 증인이 나가서 대기할 장소가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500.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회 행정실과 네. 우리 행정실과 경호 측에서 박상용 증인을 대기 장소를 안내하겠습니다. 지난번처럼 나가서 그런 행동하지 말고 나가서 대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난번처럼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이 증인 선서를 하겠다라고 하면 다시 연락을 주십시오. 예, 행정실에서는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네, 같이 가서 안내하세요. 같이 나가게 옆에서 혼자서 되냐고. 안 가잖아. 자, 지금 알아주세요. 왜 소명을 못하게 합니까? 자, 증인 선서를 거부한 위증을 결심한 박상용 증인은 국정조사위원회에서 대기하라고 한 장소에 나가서 대기하십시오. 여러분, 박상용 검사의 모습을 보세요. 그 검사실에서 온갖 조작 수사를 주도하고, 그리고 오늘은 국민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하고 증인 선서를 하라고 하니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그래서 소명서를 내라고 하니
소명서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이크를 들고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경호관은 박상용 증인을 대기시키는 장소로 집행하십시오. 자, 다음은 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방식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 및 참고인을 대상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 상호간 토론은 하실 수 없습니다. 자, 증인 및 참고인 상호간 토론은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외에 발언을 하시고자 할 경우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쥐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자, 여러분이 청문회까지 하셨으면 오늘 같은 날은 와서 증인 선서 하라고 조언하셨어야죠.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저 박상용 증인을 불러다가 따로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났으면 그거 불법입니다. 여기서 국정조사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거 불법입니다. 그러면 박상용 증인에게 증인 선서하라고 하셨어야죠. 자,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자, 조용히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드릴게요. 자, 우리 윤상현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신청하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 2분 의사진행 발언 하시고 더불어민주당에서 3분 하시고 비교섭에서 1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경원 의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예, 윤상현 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형사소추나 공소제기의 우려가 있으면은 증인이 증언 선서를 거부할 수 있고 또 소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소명을 증인께서는 정말 핵심 증인이 아닙니까? 이 핵심 증인이 아시다시피 지금 감찰 고발돼 있죠, 직무 정지돼 있죠, 또 출국 금지돼 있죠, 또 특검도 또 논의해서 또 어떻게든 엮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헌법상 위원장이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줄 서지 않았어요, 우리 박 의원님. 제가 그래서 자기 부재 금지 원칙이기 때문에 소명서 제출이 만약에 문제라면 위원장님, 소명서를 좀 복사해서 이 안에 있는 위원들한테 다 돌리죠. 그래서 핵심 증인으로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소명서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명서를 다 종합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덧붙여서 김성태 증인도 핵심 증인 아닙니까? 진술이 자꾸 번복이 되는데, 아니 지금 만약에 증인이 번복을 하겠다면 당당히 나와서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김성태 증인도 안 나오겠다는 것은 지금 재판이 있기 때문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핵심 증인들이 못 나오겠다는 것은 국회에서의 출석이나 증언이 자기의 재판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우리 저 박상용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면은 핵심 증인들의 인권 또 사법적인 권리를 존중해 주자. 그래서 오 위원장님, 저는
소명서를 우리 의원들한테 다 복사해서 돌리는 걸로 가름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소명서를 제출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이 국정조사를 업신여기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이곳이 검사의 신문장인 줄 알고 있는 듯한 그 모습, 그리고 저희가 법사위를 여러 번 진행하면서 청문회까지 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증인 선서를 거부하니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께 알리는 거고요. 소명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있으니 아까 말처럼 우선 소명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그 국민의힘과 같이 또 더불어민주당과 상의하고 비교섭 단체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박성준 의원님, 의사 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네, 회의 진행이 너무 이제 늦어서 저도 좀 발언을 자제하려고 했는데 지금 11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 정치사, 한국 국회 역사에서 조작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 핵심 증인 박상용 검사를 데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청문회를 했어요. 그날은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는 날이고 기관 보고가 있었고 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당사자라고 하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 나간 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따라가서 옹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따로 청문회를 열었잖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박상용 대변인입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얘기해야 되냐면 박상용 검사 이 자리에서 대국민 앞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낱낱이 밝혀라. 정정당당하게 증인 선서하고 국정조사에 국민 앞에 선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국정조사 특위위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국정조사 위원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거예요. 어느 국정조사장에서 지금 그 얘기를 했잖아요. 박상용 검사가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니까 가장 위험하다고 자신이 생각하니까 이 국정조사에서 위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잠깐만요. 아니겠습니까? 의사 이 진행 부분에 발언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따로 자기 시간 오히려 주세요. 국정조사 이 자리에 국민의힘 위원들이 지난번 박상용을 데려다가 만천하에 박상용 대변인으로 역할했던 국민의힘이면 사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박상용 검사한테 오히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들이 가서 증인선서 하라고 얘기하는 게 국민 앞에 따뜻한 거예요. 오히려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안 하고 여러분이 옹호하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상용을 대변하는 대변인당이다. 오히려 그러니까 박상용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그러한 행태가 국민 앞에 전혀 설득력이 없다. 지금 이 순간에는 박상용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서 증인선서하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것이 역사 앞에 서는 것이다. 그렇게 설득하십시오. 그게 올바른 일이다. 그동안에 검사로서 해왔던 검사다움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 자리에 와서 떳떳하게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하는 거예요. 승부. 그런 승부사적 기질도 없이 도망가면 되겠습니까? 저 꽁무니 빼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선서 하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정당당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의원 가만히 계세요. 아까 나가 있는 동안 우리가 다 누가 하는지 얘기했어요. 나가서 다른 데서 다 얘기하고 여기 와서 또 지적하면 되겠어요? 나가 있는 동안 우리가 다 짰어요. 그러니까 박상용을 위로해 주러 나간다고 하는 말이 지금 말이 됩니까? 자,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위원장과 의장,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힐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제지 가능하다. 그리고 금지 퇴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충분히 발언하실 수 있게 기회도 드리고 할게요. 그런데 진행하는 중간 툭툭 튀어나와서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증인선서를 거부한 사람에게 제가 증인선서 회의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증인선서 괜히 합니까? 모든 사람들 위증의 벌을 다 감수하면서 증인선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긴장하고 가슴 두근거리면서 오늘 와서 증인선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검사가 자기가 뭐라고 자기만 증인선서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소명서 제출하라고 했더니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제가 조치를 취한 겁니다. 그런데 나가서 위로를 해주고 왔다 그러면 위원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자, 다음 나경원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3분 하십시오. 예. 우리 특위 조작 특위 맞습니다. 무슨 조작이냐? 7년 8개월 대법원 판결 확정된 것을 뒤집어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조작 특위 맞습니다. 이 조작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증인 채택도 여러분들 하고 싶은 사람만 하고 회의 진행도 일방적입니다. 자, 증인 선서 거부권은 증인들에게 명백하게 국회법에 따라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선서하지 않겠다, 소명할 기회를 주겠다. 왜 소명할 기회를 달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또 다른 얘기할 것 같으니까 국민들 앞에 알리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권한으로 위원장께서 퇴장을 명하고 특정 장소에 대기하라? 저는 위원장의 회의 진행의 범위에 넘어간다. 이것은 한마디로 저 증인은 우리 조작특위 이 회의장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정 장소에 대기하는 것은 저는 체포, 구금의 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회의 진행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들 왜 설주한 변호사는 안 부르고 김현지 실장은 안 부릅니까? 연어회덮밥 갖고 지금 회유했다는 거고, 또 하나가 뭐 지금 오늘 할 것이 지금 이 뭐 주가 조작이다 이런 거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 19분 후에 나타난 설주한 변호사 2평 남짓한 그 방에 술 냄새 안 났다, 그렇게 말하면 설주한 변호사 채택해서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어회덮밥 진실이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밝혀질까 두려워서 설주한 변호사는 채택을 안 해요. 그리고 박상경 검사는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피의자가 됐고, 그리고 출국 금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그리고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자기부재 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선서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거 얘기하게끔 해달라는데 왜 얘기 못하게 합니까? 그거 다 사건을 조작하고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하려는 것 아닙니까? 오늘